여러분, 혹시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실 때마다 한숨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은행 금리는 바닥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이대로 둬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제 지인 한 분은 정년퇴직 후 통장에 3억 원이 있었는데 5년 후에 보니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어있더라고 하시더군요. 금리 받아봤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주변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큰돈을 날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내 노후 자금이 충분할지, 통장에 그냥 두자니 아깝고 투자하자니 무서우시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IMF도 겪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어렵게 모은 돈인데 막상 은퇴하니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KB금융에서 발표한 부자 보고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법을 우리 수준에 맞게 적용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자들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2025년 기준 47만 6천 명입니다. 전 국민의 0.92%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 10억 원이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라는 얘기죠. 이분들의 평균 금융자산이 6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64억 원을 연 2% 금리로만 굴려도 세후 1년에 1억 원이 넘는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3년 전인 2012년에는 이런 부자가 1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7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 다른 투자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 발달입니다. 예전엔 부동산과 예금뿐이었는데 지금은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생겼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 일해서 자산을 모은 분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의 원천을 물었을 때 사업소득이 35%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가 22%, 금융투자가 17%였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자수성 가한 분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럼 이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먼저 연령대를 보면 예전엔 60대, 7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30대, 40대 부자도 늘고 있습니다. IT 창업이나 유튜브로 성공한 젊은 부자들이죠. 하지만 50대, 60대 이상 부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꾸준함과 위험 관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꼭 저축하셨대요. 처음엔 적금으로, 나중엔 안전한 펀드로, 집도 일찍 장만하시고요. 40년을 그렇게 하시니 은퇴할 때 상당한 자산이 모였더라고요. 한 번에 큰돈 번 게 아니라 40년간 꾸준히 모으고 관리한 결과입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부동산에 올인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체 자산의 55%만 부동산입니다. 나머지 45%는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에 분산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위험 분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현금화가 어렵고 주식이나 예금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부자들이 성공적인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금융 지식입니다. 부자들은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계속 공부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분들이 스마트폰보다 종이 신문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스마트폰은 여기저기 클릭하다 집중이 안 되는데 신문은 한 기사를 끝까지 읽으며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자산 관리 잘하시는 분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경제신문 30분을 20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쌓여서 경제 흐름 읽는 눈이 생겼다고 하시죠. 부자들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높은 수익엔 높은 위험이 따른다. 1년에 20% 수익 보장한다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단기간 큰돈 벌려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10년, 20년 보고 꾸준히 하는 게 안전하고 수익도 좋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까요? 단기 1년에서 2년, 중기 3년에서 5년 모두 주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특히 AI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많이 올랐고,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요. 그렇다고 우리도 무조건 주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여유 자금이 많아 손해봐도 생활에 지장 없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5천만 원이라면 생활비 2천만 원은 예금에, 비상금 1천만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남은 2천만 원 중 여유 자금으로만 조금씩 투자를 고려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넣지 말고 매달 조금씩 분할해서 넣는 적립식 투자가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통장 쪼개기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3개만 만들어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생활비 통장엔 매달 쓸 돈만, 비상금 통장엔 갑작스런 지출 대비금을, 투자 통장엔 여유 자금을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수로 투자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생활비를 위험한 투자에 넣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자산 점검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예금은 얼마인지, 투자 수익은 어떤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구체적 금액까진 말하지 않더라도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도는 공유하세요. 상속이나 증여 계획도 미리 세워두면 자녀들이 덜 힘듭니다. 넷째, 평생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경제 뉴스를 보세요. 6개월, 1년만 해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무료 금융교육도 활용하시고요. 다섯째,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건강하면 의료비 아끼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죠. 운동하고 검진받고 좋은 음식 드시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함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수익 보장한다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의 연 20% 수익이라면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게 있다면 왜 남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둘째, 이해 못하는 상품엔 투자하지 마세요. 설명 듣고도 모르겠다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도 내 상황은 다릅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결정하라고 하면 더욱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내일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넷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대출받아 투자하면 성공 시 수익은 크지만 실패하면 빚만 남습니다. 우리 나이엔 빚 갚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절대 빚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다섯째, 세금 문제를 간과하지 마세요. 주식이나 펀드 수익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있고 증여나 상속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금이 붙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KB 부자 보고서에서 배운 건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꾸준히 모아서 됐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분산하며 평생 공부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습니다. 우리는 64억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만큼이면 됩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30분씩 경제 뉴스 보고 이해 못하는 투자는 피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챙기세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자신감은 지식에서 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